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와 함께 연준의 긴축 우려 등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내부적으로는 호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한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 그리고 이제 대선 공약과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그 관련 종목들은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 관련 이슈들을 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전체적인 시장은 조정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세부적인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저희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NF의 경우 오늘 기준 145%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 114%, 에코브로벤 103%고요. 대주전자재료 102%, 코리아서키트 102%대 수익을 나타내면서 100% 이상 수익률 상승 종목 5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91%, PNT가 87%대 수익이고요. LG이노텍 82%, 아프리카TV는 73%대 수익, 그리고 펄어비스가 71%대 수익을 나타내면서 최소 71%부터 최대 145%까지 골고루 수익 기록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아본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빨간불을 켜는 날을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아본 종목들은 그래도 수익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YN텍 31%, 세진중공업 24%대 수익이고요. 하이트진로 19%, 한국항공우주 13%대 수익입니다. KB금융이 11%대 수익을 나타내면서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에 담아본 종목들도 견조한 움직임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톡 통해서는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급등주, 단기 공략주들 세워드리고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1월 28일 추천드렸던 SD바이오센스와 버킷스튜디오 각각 33%와 8%대 수익이고요. 녹십자 MS의 경우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2월 3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기준 17%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추천드렸던 모다이노칩의 경우 6%대 수익이고요. 오늘 오전장에서도 공략 종목이 나갔습니다. 오르비텍 3%대 수익을 나타내는 가운데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통해서도 인증샷들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 종목들 받아가면서 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중장기적인 종목은 투자가 힘들고 단기 공략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도 바로바로 제시가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단기 공략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다가올 이슈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이슈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방법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노란톡 통해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짧게 있었던 평일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하락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때 이틀로는 방향을 좀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시장의 거래 대금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 연휴가 끝나고 지수는 분명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거래량 증가가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거래 대금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모두 합친 금액 일평균으로 보자면 20조 7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의 일평균 금액이 21조 4천억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현재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전체적인 일평균 금액이 22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1월 달의 거래 대금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래 대금의 상승이 있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가 있고 나서 이후에 사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수급이 어떤 수급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인들 수급 아니었어요? 네, 개인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네, 시장을 맞습니다. 들어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을 살펴보자면 개인의 자금의 신규 유입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개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13조 8천억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평균 금액이 15조 9천억 대비로 보자면 당연히 현재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었던 작년 초와 비교를 하면 지금의 수준은 작년 초와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성을 대변하는 코스닥 회전율 역시 1월 달에 560%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 평균 710%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시장을 살펴봤을 때 시장에 상당히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신규 유입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있고 활동성 또한 둔화를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시장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한 68%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70% 이하의 수치를 기록한 게 바로 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인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시의 주변 자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 예수금을 한번 살펴보자면 1월 말 기준으로 70조 원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1월 달에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은 현재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용잔고 역시 이번 하락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25조 원의 신용잔고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는 22조 원 수준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신용잔고 역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악재와 더불어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증시 주변 자금 흐름 역시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풀어졌을 때야말로 분명히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증시의 주변에 자금이 좀 생겨나야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의 자금이 어떻게 해야 생겨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악재들로 인해서 현재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완화가 됐을 때 증시에 자금이 쏠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에서 계속되고 누적되는 그러한 악재들에 대한 불확실성만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큰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단번에 없어질 것으로는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돼 나갈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확인될 때마다 지수는 당연히 레벨업을 하고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번 달에 나올 경제 지표 그리고 3월 달에 나올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준을 봤을 때 지금은 그 공백 기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절한 경제 지표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지수는 움직일 것이고요. 그러한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대비,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이나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전략 대신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략에 맞는 종목 또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과 종목 이러한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선 당연히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인 종목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에 뭐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만 완화되면 다시금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주목하면서 이제 미래 반등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장을 좀 파악한 후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할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 모두 다 노란톡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이 참 괜찮게 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빨간불 켠 날을 정말 찾기 힘들었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통해서 공략해본 종목들은 흐름들 모두 다 괜찮은데요. YN텍의 경우 31%
21%, 세진중공업 24%대 수익이고요. 하이트진로 19%, 한국항공우주 13%대 수익입니다. KB금융 11%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통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8일 추천드렸던 각각의 종목들 33%와 8%대 수익이 났고요. 녹십자 MS 2월 3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7%대 수익 기록 중입니다. 모다에너칩과 오르비텍도 모두 다 수익권으로 오르비텍은 오늘 오전장 제시된 종목으로 현재는 수익을 조금 더 높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기존 포트폴리오 집계할 때까지만 해도 3%였지만 지금 캡처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듯이 8%대 수익까지 누려본 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란톡통에서는 수급이 쏠리면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공략주 중심으로 단기 급등주, 단기 공략주들 노란톡에서 제시가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방송 중에 좀 언급드렸던 공략 종목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봤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1월 달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사실 손실 구간을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생방송으로 종목 드리는 종목, 그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한 종목들 아마 대부분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생방송 종목들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이 났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낮은 밸류에이션과 올해의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1월달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소주와 맥주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업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혼술 트렌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에서 좀 부진한 부분을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코로나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코로나 환자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도 혼술 트렌드와 해외 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시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의 상승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까지 확인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매출은 5,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실 업소용 시장 악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올해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시간과 모집 민원에 관련된 규제가 재차 강화가 되면서 4분기의 실적 악화, 사실 예상을 했었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저는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전까지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물량 성장률 확대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하이트 진로의 성장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성장은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전체적인 실적 어느 정도 발표를 하는지 예상치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2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률만 보자면 큰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구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실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실적만 발표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가 하락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은 2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25.8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5.1배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은 상승 나왔지만 중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상승이 나타날 것인 게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저희가 1월 27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이후 사실 27일 그 다음날 좀 큰 하락을 보였지만 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 1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단기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긴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프로텍인데요. 프로텍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뽁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와 LED 그리고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성장, 올해 굉장히 크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가져간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특히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갱본더라는 장비 납품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갱본더는 반도체의 생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로 사실 반도체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반도체 쇼티지 올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수록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갱본더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업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실적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4분기 예상 실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4분기의 매출 1,7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78억 원으로 21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와 2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정도 4분기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6.4배 정도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1,9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 실적을 넘어서 올해에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바로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매출 대비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마진율의 개선이 올해에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프로텍의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텍은 저희가 1월 26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프로텍은 오히려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빠진 종목이기보다 이러한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올해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에선 분명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러한 종목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밸류에이션과 올해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가진 종목 제가 오늘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종목 또한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노란톡 들어오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골고루 잘 나고 있습니다. 최소 11%부터 최대 31%까지 골고루 나고 있고요. YN텍 같은 경우는 31.5%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통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최대 33%까지 단기적으로 수익 낸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장 제시된 오르비텍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 종목 상승을 나타내면서 최대 8%대까지 또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인증샷 노란톡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 시간 통해서 저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선별을 해서 오고 있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 전략 세워봤던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과 방전의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의 극성을 활성화하는 포메이션 장비와 2차 전지의 성능 및 수명을 검사를 하고 있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3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을 당연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또 하나의 사업,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바로 전기차의 충전기 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전기차 충전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이 이 회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부분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전기차의 급완속 충전기 그리고 ESS 자동차용 배터리 팩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50kW부터 400kW까지 전기차의 충전기 제품 급속 충전기 제품과 7kW급 완속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제품 또한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해 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2015년부터 꾸준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 등 다양한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20% 정도를 일본 등 해외 쪽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 그러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확장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당연히 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살펴보자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가 생겨나는 것보다 시장이 더 크게 확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기차 충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중 해외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그중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정리를 드리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확대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는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또한 만들면서 전기차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 부분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의 업그레이드 당연히 이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의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주가에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 하면 이 업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주가 상승력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력 있는 업체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언급드리는 종목은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충전과 방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2차 전지의 극성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장비, 그리고 이제 좀 2차 전지의 성능, 그리고 이제 뭐 수명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또 이 기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재무제표 이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 사실 41%나 증가를 보이면서 상당히 큰 성장을 가져갔는데요. 영업이익에선 마이너스 38%, 사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 때 상당히 좋은 성장을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실적만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 같은 경우에 100%나 증가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31%나 증가를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매출은 42%, 거의 43%가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망스러운 실적이 맞고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또한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에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매출은 예상한 만큼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4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가면서 중국에서도 예상한 만큼의 성장을 충분히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 실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사실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계약이 좀 딜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스 배틀량 매출이 4분기로 미뤄지게 되면서 3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액을 보자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이 밀리게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을 합친 전체적인 예상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합친 매출은 62%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의 실적은 당연히 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당연히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고성장을 이어서 올해에도 당연히 고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채와 자본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봤을 때 3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 순손익으로는 당연히 96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건이 딜레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찍힌 것이지 만약에 4분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활동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활동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인해서 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부채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 지금 3분기까지만 봤을 때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만 4분기까지의 현금 흐름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 비율은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보율이 1,40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성장,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에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의 하락, 이 부분이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언급드리는 종목들,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 이외에도요. 노란톡에서는 실시간으로 저희 단기 공략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요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단기 공략 종목들 가운데 이제 좀 슈팅 나올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 세워드렸더니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나간 오르비텍의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8%대 수익 난 분들도 수익 인증차 노란톡에 올려주셨고요.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란톡에서는 단기 공략 종목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슈팅 나올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로바로 전략 세워드리다 보니까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건 힘들고요. 노란톡 통해서만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리고 있어서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들 내용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종목 그럼 차트상 위치는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 있는지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2020년 이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주봉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지수까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주봉의 지지 라인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 상단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고요. 추세 또한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봉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봉으로도 사실 2020년 이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박스 상단까지 재차 하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41선에서 반등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 박스 상단이라는 지지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구간에서는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고 박스 상단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241선 모든 지표가 겹쳐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지수 조정이 있었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박스 상단, 재차 만들어진 새로운 박스 상단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라인을 벗어나서 추세 상승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매수 타점까지 3타점으로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 타점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세워드리는 전략 바로 확인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려고 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덱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어피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덱스터 33,250원에 비중 5%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덱스터 오늘장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1,400원 이분 손실 구간 접어들어 있습니다.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사실 12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현재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월 달에 지수 하락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반등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수가인 33,000원대 라인까지 단기간에 올라오긴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3만 원대 라인, 현재 61선이 있는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뚫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장애물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61선의 저항 라인도 있을 뿐더러
있는데요. 12월 달에 매물대 라인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3만 원대가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덱스터 이 종목을 재매수 시점에 다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수익권은 아니지만 일단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41선이 있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만 원 선 나오면 좀 정리를 해보고 다른 종목 교체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양건영입니다. 아이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범양건영 7,400원에 비중 50% 남겨주셨습니다. 15% 남겨주셨습니다. 범양건영이 오늘 1%대 하락세 4,630원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7,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전략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에서는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평선의 저항 또한 지지 라인 또한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400원 라인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기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라인에서 매도를 하신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는 저는 6,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 종목과 거의 똑같은데요. 61선의 저항선 라인이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12월 달에 매물대가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6,100원에서 일단은 정리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전 저점인 4,4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알서포트입니다. 대박가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알서포트 8,30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서포트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7,220원으로 역시나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지수 조정이 있었지만 21선 위에 캔들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8,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8,000원대 라인 뚫고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8,500원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500원 라인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사실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게 지금 시점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할게요.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원금복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30%의 매수가 6,010원 남겨주셨어요.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2%대 급락세고요. 4,735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6,010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대 라인만 지지하게 된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 중간에서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5,500원대 라인에서 정리를 하신 후에 종목 교체나 아니면 재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이평선 라인이 모두 다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 4,250원 전저점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과 관련된 내용,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던 종목, 그 종목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2차 전지 충전하는 충전과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된다면 충전하는 충전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에 미리 투자를 해본다면 이 업체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줬고요. 그러한 실적 성장은 올해에도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580 눌러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